파트 1. 왜 자꾸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될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녀나 손주 또는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셨나요? 내가 또 옛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어딘가 시선이 흐릿해지고 있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살짝 무거워지는 그 느낌.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들면 꼰대가 된다더니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건 꼰대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동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깊은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는 그 옛날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쌓인 세월만큼 많아지는 기억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20살의 청년과 70살의 어른이 가진 기억의 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년을 산 사람의 기억 창고와 70년을 산 사람의 기억 창고는 그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학교에 가던 날,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첫사랑의 설렘, 가난했지만 뜨거웠던 젊은 날들, 직장에서 처음 인정받던 순간,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를 부르던 그 목소리, 힘들었던 고비들,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찾아오던 안도감,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고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하고, 물론 소중한 하루입니다만 수십 년 전 그 시절의 기억들처럼 강렬하게 가슴에 남는 일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억의 양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과거로 눈이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살아온 세월이 깊다는 뜻입니다. 왜 오래된 기억이 오히려 더 선명할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는 가물가물한데 40년 전 그날 친구와 나눈 대화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상절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강하게 흔들렸던 순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설레고 두렵고 기쁘고 슬프고 억울하고 또 감사했던 순간들, 감정의 파도가 높았던 그 기억들은 뇌 속에 훨씬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들은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처음 무언가를 경험하는 시기, 즉 젊은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느껴본 날, 처음 돈을 벌어본 날, 처음 아이를 안아본 날, 처음으로 큰 실패를 맛본 날. 처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감정을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의 일상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뒤라 감정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안정된 삶이기도 하고 익숙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뇌는 강한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억은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제 일보다 50년 전 일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과거 이야기는 도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연구했는데 노년기에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작업. 그것이 노년기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과거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은 현재가 싫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인생을 차분히 정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단순히 그때가 그리워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시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 이야기는 나에게 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되고 있습니까? 추억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억이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이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 2. 사실은 추억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데는 기억의 문제나 뇌의 작동 방식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 과연 우리는 정말 그 시절이 그리워서만 말하는 걸까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도 군소리 한마디 없었어. 이 말을 꺼내는 사람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시절이 그리운 걸까요? 아니면 그 말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 알아줬으면 해. 우리 때는 쌀밥 한 그릇도 귀한 줄 알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살아.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어.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삶이 의미 있었으면 해. 과거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커지는 세 가지 마음.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존재 인정을 꼽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욕구가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면 상사가 알아봐줬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뜸해지면서 그 존재 인정의 통로가 하나씩 닫혀버립니다. 아무도 나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며 뭔가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평화가 아니라 공허함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는 것이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 이 말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한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그 삶이 사라진 게 아니야. 나는 여기 있어.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이 안 오거나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과 멀어진 분들. 일상에서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분들. 그분들에게 과거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이어지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선택해온 방식이, 내가 버텨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그것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과거 이야기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왜 그 이야기를 지루해할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꺼낸 이야기인데 자녀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알아 하고 짧게 받아치거나 또 그 얘기야? 하며 화제를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느낌 어떠십니까? 섭섭하지 않으셨나요? 서운하지 않으셨나요? 자녀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세대 간의 시간 감각 차이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 문제, 아이 문제, 돈 문제, 내일 일정. 현재와 미래에 쏠려 있는 사람에게 수십 년 전 이야기는 현실감이 없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흥미로웠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라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반복에 둔감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가라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서운함은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외면당한 느낌, 내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감정은 예민한 것도 지나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그 마음은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허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시절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현재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씁쓸함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기억하되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파트 3. 추억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과거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이 두 종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꺼낼 때마다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요즘 세상은 도무지 모르겠어. 살맛이 안 나. 또 한 사람은 과거를 꺼낼 때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 힘든 시절을 버텼으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두 사람 모두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과거 속에 갇혀 있고 한 사람은 과거를 딛고 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과거는 닻이 아니라 돛이어야 합니다.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닻은 배를 한자리에 붙잡아 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가 닻이 되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때와 지금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지금이 부족하다는 느낌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돛은 바람을 받아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가 돛이 되면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내가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다는 사실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됩니다. 나는 그 시절을 버텨냈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으셨거나 보릿고개를 넘기셨거나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가정을 일으키셨거나 그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라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대단한 증거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이 그 시절만 하겠습니까? 추억은 그렇게 쓰일 때 가장 빛납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용기의 근거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일도 삶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현재에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이제 뭘 새로 시작해.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 이젠 그냥 쉬어야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 이제 큰 욕심 없이 살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이 꼭 크고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처음 가보는 산책길, 몇 년 만에 다시 읽는 책 한 권,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 손주에게 어릴 적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서 건네주는 편지 한 장. 그런 작은 것들이 새로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억들이 쌓이면 오늘이 살아볼 만한 날이 됩니다. 지금이 과거보다 못한 시절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때 뇌는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고.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세월은 정말 눈부신 시간이었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가족을 지키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손주의 웃음을 보며 함께 웃던 그 표정,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했던 그 마음. 그것들도 모두 당신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마음껏 하십시오. 그 이야기들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꺼낸 뒤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온 내가 오늘도 여기 있구나. 그러면 오늘도 살아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늙으면 왜 과거 이야기만 하게 될까요? 그것은 기억력이 나빠서도 꼰대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깊어졌기 때문이고 그 세월 속에 진심으로 살았던 흔적들이 많기 때문이며 그 이야기들을 통해 지금도 연결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살아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추억을 꺼내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추억이 오늘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오늘을 걸어가게 하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한 페이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댓글에 그 기억을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